하윤아,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자가 무슨 책이냐? 당장 치우고 정성을 다해 요리를 배우고 바느질이나 하거라. 하윤의 얼굴이 굳었죠. 억울했습니다. 왜 여자는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건지, 왜 여자는 바느질만 해야 하는 건지, 하윤은 그날 결심했어요. 아버지 옷장에서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입어봤죠. 거울을 봤어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윤은 아버지 몰래 마음에 드는 옷 한 벌을 품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윤은 아침 일찍 남장을 하고 집을 나왔어요. 한양 저작거리로 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 이제 책을 보러 가볼까? 서책가게 앞에 섰죠. 당당하게. 야단 정주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장을 하면서까지 서책가게에 가는 여인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왕의 목숨을 구한 왕의 첫사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고을에 정하윤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나이는 15이었어요.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난 선비였죠. 집안에 책이 가득했어요. 하윤은 어릴 때부터 책이 좋았습니다.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죠.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난 뒤부터 그녀는 반항심으로 남장을 하여 부모님 몰래 서책가게에 가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하윤은 서책가게로 향합니다. 한양 저작거리는 시끌벅적했어요. 생선 장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떡 장수가 소리를 질렀죠. 그 사이에 서책가게 하나가 있었어요. 시장 다른 가게에 비해 컸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가득했죠. 하윤이 그 앞에 서서 책을 골랐어요. 맹자를 펼쳤습니다. 눈이 빨려 들어갔죠. 세상이 사라졌어요. 책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앞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의 젊은 사내였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사내가 하윤이 읽는 책을 슬쩍 봤습니다. 무슨 책이요? 하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맹자이옵니다. 어렵지 않소?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있는데요. 사내가 피식 웃었어요. 맹자가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소. 그쪽은요? 무슨 책을 좋아하십니까? 나는 논어가 좋소. 왜요? 사람 이야기가 많아서요. 그런데 맹자도 사람 이야기 아니오? 맹자는 사람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논어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하죠. 다릅니다. 사내가 눈을 빛냈어요. 오, 그렇게 보는군요. 재미있는 생각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둘이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았죠. 그냥 책 이야기만 했어요. 그것이 둘이 만난 첫날이었는데 하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오늘처럼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뒤로 하윤은 저작거리에 자주 갔습니다. 가면 그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린 것처럼 3번째 만남이었어요. 사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하윤이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정하윤이요. 사내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정하윤, 정하윤. 곱상하게 생긴 사내의 이름. 왠지 관심이 갔죠. 좋은 이름이요. 그쪽은요? 사내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이 도령이요. 하윤이 웃었습니다. 흔한 이름이네요. 그렇소. 아주 흔한 이름이요. 사내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 무언가 쓸쓸한 것이 있었는데 하윤은 그때는 몰랐죠.
7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람이 제법 불었죠. 저작거리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며 걸었습니다. 천막 가게들이 펄럭펄럭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윤은 날씨도 상관없었습니다. 오늘도 이 도령이 올 테니까요. 서책가게 안 익숙한 자리에 서 있었어요.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도령이었어요. 숨을 약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서두른 것 같았어요. 많이 기다렸소? 아니요. 이 도령이 앞에 앉았어요. 둘이 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책보다 말이 더 많았어요. 맹자 한 구절을 두고 한참을 이야기했죠. 이 도령이 말했습니다. 맹자는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왕도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오? 가능하죠. 왕이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진심이라는 것이 어렵소. 왕도 사람인데 욕심이 없을 수 있겠소?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보다 백성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왕도이죠. 이 도령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욕심보다 백성이 먼저.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렵소.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 도령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무르익었어요. 잠시 가게 앞 책을 보려고 나가려던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달아 2번, 3번 불었죠. 저작거리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천막이 뒤집혔습니다. 과일이 대굴대굴 굴렀죠. 하윤이 책을 꼭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이 쓰고 있던 갓이 날아갔어요. 바람이 낚아채 간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하윤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갓이 저작거리 바닥으로 굴러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쏟아졌어요. 길게 따아 올린 머리카락이, 여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윤이 재빨리 2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 도령이 보고 말았어요. 둘 사이에 시간이 멈췄습니다. 저작거리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사람들이 뒤집힌 천막을 세우느라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 사이만 고요했어요. 하윤이 굴러간 갓을 주우러 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갓을 집어들었습니다. 흙을 털었고 올린 머리로 손질하여 갓을 다시 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도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하윤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못 본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 도령이 말했어요. 나도 신분을 숨기고 있으니 우리 둘의 비밀로 하죠. 하윤이 그 말을 들었어요. 뭔가 뭉클한 것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사내의 비밀이. 이 도령이 시선을 책으로 돌렸어요. 책을 계속 읽읍시다. 하윤이 웃었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책장을 넘겼어요. 이 도령도 책장을 넘겼습니다. 둘이 나란히 책을 읽었어요. 바람이 여전히 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덜 세게 불었어요.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하윤이 글씨를 눈으로 쫓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여자인 줄 알고도 모른 척 해준다. 나를 위해서. 나도 그 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려 한다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사내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지난번에 하던 이야기 끝을 맺지 못해서 써왔소. 하윤이 받아서 읽었어요. 논어한 구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글씨가 단정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깊었죠. 하윤이 집으로 돌아가 밤새 답장을 썼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건넸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오갔어요. 말보다 글이 더 솔직했습니다. 글 속에서 둘은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어느 날 사내가 썼어요. 나는 가끔 내가 사는 곳이 너무 답답하오. 벽이 너무 높아서요.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 나갈 수가 없소. 하윤이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요. 책 속에서는 아무도 저를 가두지 않으니까요. 책 속에서는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사내는 그 편지를 받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11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날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하윤이 서책가게 처마 아래 서 있었어요.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내가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옆에 섰습니다. 오늘도 왔소. 오늘도 오셨네요. 가게 안에서 둘이 나란히 비를 봤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어요. 저작거리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로 피했는데 둘만 그 자리에 있었죠. 한참 후 사내가 말했어요. 그대가 쓴 글 중에 가장 좋은 구절이 있소. 어떤 것이요? 책 속에서는 아무도 저를 가두지 않는다. 그 구절이요.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소. 하윤이 말없이 비를 봤어요. 뭔가 뭉클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글을 그렇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내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하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처마 아래 빗소리가, 저작거리 소란이 모두 멀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죠. 그냥 비를 봤어요. 귀끝이 붉어진 채로 비가 내렸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윤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12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날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사내 뒤로 멀찍이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미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 순간 하윤은 알았습니다. 이 사내가 혹시 세자라는 것을. 사내도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하윤의 표정이 굳었다는 것을. 둘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하윤이 말을 잘랐어요. 혹시 당신이 세자입니까? 당신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전하에겐 세자빈이 있었죠. 약속된 아내가 있었죠. 그런 사내를 사랑하게 된 하윤은 눈물이 났죠. 사내가 말했습니다. 난 그저 곱상하게 생긴 사내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었고 당신과 얘길 나누다 보니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소. 미안하오. 미안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전하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책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진짜였어요. 이제 당신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궁으로 들어오시오. 후궁으로 내 곁에 있어 주시겠소? 사실 궁에서 정한 세자빈이 있었지만 이 사내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들게 만든 이는 하윤이었다. 하윤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궁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었어요. 매일 이 사람을 볼 수 있다면, 매일 이 사람과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무언가가 그려졌어요. 높은 담장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담장이었죠. 그 안에서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곳.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 여자가 무슨 책이냐는 말이 듣기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궁 안에서는 그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하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처음으로 전하라고 불렀어요. 이 도령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전에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책 속에서는 아무도 저를 가두지 않는다고요. 사내가 그 편지를 기억했어요. 가장 좋은 구절이라고 했던 그 말이었죠. 하윤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자유롭게 책을 읽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궁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것을 잃으면 저는 저가 아닌 것입니다. 사내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하윤이 읍을 했습니다.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감사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사내가 불렀습니다. 잠깐만. 정하윤이 멈췄어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소. 당신은 새 장 속에 넣을 수 없는 사람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은 잊지 마시오. 하윤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세자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불러야 했습니다. 불러야 했는데 부르지 못했어요. 하윤이 저작거리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전하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날 밤 하윤은 밤이 깊도록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하윤은 집안에만 있었죠. 여러 날이 흐른 뒤 세자가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윤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책장이 넘어가지 않았죠. 6년이 지났습니다. 정하윤은 20살이 됐어요. 혼인을 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선비와 살았어요. 책을 좋아하는 선비였죠. 그런데 몇 해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윤이 홀로 남았어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어요. 남장을 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라, 여자 혼자 딱하다라는 말이 듣기 싫어 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명문가 출신인지 몰랐어요. 그냥 조용한 선비로 살았어요. 자유롭게 세자는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신하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백성을 살폈어요. 그런데 서책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비가 오는 날마다, 맹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정하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왕이 된 지 5년 됐을 때였습니다. 궁 안에서 음모가 자라고 있었어요. 좌의정 유대감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었습니다. 유대감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혼자 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자신들의 비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유대감이 결심했어요. 왕을 없애기로. 독살 계획이었습니다. 왕의 수라에 독을 넣기로 했죠.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부하 관리 이서방이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내야 해. 염려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서방이 실수를 했어요. 영모 계획이 담긴 문서를 술자리에서 꺼냈다가 자리를 뜰 때 그냥 두고 나온 거였습니다. 장사꾼이 그 문서를 주었어요.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장사꾼이 문서를 읽어보았더니 무서운 내용이었죠.
이 문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보따리에 넣었어요. 그렇게 보따리가 이 손 저 손 거치다가 마을 장터로 흘러들어갔죠. 어느 날이었어요. 하윤이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장사꾼한테서 종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선비나리, 이거 한번 봐주시오. 뭔 내용인지 모르겠소. 하윤이 받아서 읽었어요. 읽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어디서 났소? 내가 샀던 약재 보따리 안에 있었소. 나는 그를 몰라 선비나리에게 여쭤본 것이오. 알겠소. 이 종이는 내가 가져가리다. 영모였습니다. 왕을 독살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하윤이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도령? 그 사람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이 일어났습니다. 짐을 쌌어요. 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향했어요.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어요.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양이었습니다. 하윤이 저작거리에 들어섰어요. 예전 추억의 저작거리였습니다. 서채가게가 아직 있었어요. 하윤이 그 앞에 잠깐 섰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맹자가 재미있다고 했던 그 자리, 사내가 옆에 앉았던 그 자리. 하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윤이 수소문했어요. 암행어사박 문수를 찾았습니다. 팔도를 돌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핀다는 암행어사였어요. 직접 찾아갔습니다. 박문수의 숙소였어요. 하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문수가 나왔어요. 하윤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시오. 급하게 전할 것이 있어 찾아왔소. 이것을 보시오. 박문수가 문서를 받았어요.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어디서 난 것이오? 그것은 묻지 마시오. 내용이 사실인지만 확인하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박문수가 하윤을 봤어요.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 수 있겠소? 하윤이 잠깐 멈췄어요. 정도령이라 하오. 박문수가 문서를 들고 일어났어요. 의금부로 조심스레 달려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죠. 유대감의 집이 수색됐습니다. 증거가 쏟아졌어요. 공모자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유대감이 포박됐어요. 이것이 어찌 된 것이냐? 문서가 어떻게 새어나간 것이냐?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박문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윤을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주막 주인에게 물었어요. 어제 그 선비 어디 갔소? 어젯밤에 짐을 싸서 떠나셨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요. 박문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영모 문서를 가져온 자가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사라졌사옵니다.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서채가게 앞에 문서를 놔뒀다 하는데 서채가게 앞. 왕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이름을 알고 있소? 정도령이라 했었는데 주막 장부에는 정하윤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눈이 감겼어요. 왕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박문수가 물러간 뒤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예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작거리 서채가게 앞. 맹자가 재미있다고 했던 그 눈빛. 비 오는 날 처마 아래 나란히 서 있던 그 모습. 책 속에서는 아무도 저를 가두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 궁은 책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 정하윤이었습니다. 6년 만이었어요. 왕의 목숨을 구하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왕을 구하고 사라진 것이었어요.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불렀어요. 정하윤, 정하윤.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이름이었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왕이 내관에게 말했어요. 미국으로 나가겠소. 전하, 어디를 가시려고요? 저작거리에. 내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끊었던 미복 행차였어요. 왕이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저작거리로 나갔어요. 6년 만이었습니다. 저작거리가 예전 같았어요. 생선 장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떡 장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왕이 걸었습니다. 서책 가게가 보였어요. 아직 있었습니다. 왕이 그 앞에 섰어요. 한참을 섰습니다. 책을 하나 집었습니다. 맹자였어요. 왕이 그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6년 전 그 사람이 읽던 책이었어요. 맹자가 재미있다고 했던 그 사람. 왕이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서책 가게 안에 잠깐 앉았어요. 6년 전 그 자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맹자이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답니다. 왕이 눈을 떴어요. 왕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소? 맹자는 아직도 재미있소? 책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소? 같은 날이었어요. 작은 한옥집에서 하윤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맹자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날렸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들었죠. 꽃잎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책장을 넘겼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가두지 않았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하윤이 그 바람을 맞았어요. 눈을 감았죠. 잠깐이었어요. 아주 잠깐.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책장을 넘겼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삶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모했던 사내가 조선의 왕이었고 왕의 곁에 있지는 않았지만 왕이 위험한 상황에 도와준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자가 무슨 책을 읽고만 있느냐는 말이 듣기 싫어서 남장을 한 여인이 6년 후 왕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공도 남기지 않고 그냥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왕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새장 속에 넣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냥 그리워했어요. 꽃잎이 날리는 날이면, 비가 오는 날이면, 맹자를 볼 때면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지 않는 사람, 바라지 않고 해주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